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월 5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들어가면서 해고가 전년도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제취업 중개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는 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업들은 약 72만 2천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했다며 이는 전년보다 98%가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감축 규모는 2020년 이후 최대입니다. 지난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비롯해 아마존과 같은 유명 기술 기업들은 여러 차례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메타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2023년을 메타의 효율성의 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포티파이와 아마존, 시티그룹은 지난 연휴 시즌에 해고에 나섰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감원 속에서 지난해 말까지 채용은 꾸준하게 유지되기도 했다며 인건비가 비싸고 또 올해까지 비용 절감 분위기인 만큼 이 속도는 느려지더라도 1분기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술 산업의 일자리가 16만 8천여 개 줄면서 전반적인 감축을 주도했고 또 감축 규모는 전년보다 73%가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술 부문은 인공지능의 착수, 인수합병, 자원과 인력 재편성 등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령 괌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자 괌 교민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몽순 괌 한인회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말을 전했습니다. 임 회장은 교민들도 뉴스를 보고 다들 깜짝 놀라며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다며 교민회 차원에서 유가족을 도와드릴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으며 일단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택시 이용이나 렌터카 이용 상황 등을 보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큰 동요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광객들에게 해가 진 뒤에는 어두운 곳은 가급적 걸어다니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스베거스의 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사를 공격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거스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지난 3일 상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세 데오브라 델렌 레드는 자신의 집행유예 요청을 거절한 메리 케이스 홀셔스 판사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레드는 법정에서 나는 반항적인 사람이 아니라며 아무리 힘들어도 옳은 일을 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레든의 지난 전과 이력을 지적하면서 당신의 전과 이력이 많아 이제는 다른 맛을 볼 때가 됐다며 실형을 선고할 것처럼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레든이 즉시 분노하면서 단상 위로 뛰어올라 판사의 머리를 내리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주 정부 기록에 따르면 레드는 과거 가정폭력죄로 복역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에 레드는 기존의 혐의와 더불어 법정 내 폭행에 따른 7가지 혐의도 추가돼 총 1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레든의 공격을 받은 판사의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레든을 제압했던 법정 보안관은 어깨가 탈구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조지아주 달튼에서 75세 남성이 라이터로 감자칩을 열려고 시도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 4시 30분경 달튼의 랜스랏 플레이스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해당 남성은 손으로 칩 봉지가 열리지 않자 라이터를 사용해 봉지를 열려고 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려고 한 남성은 몸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전신 75%에 3도 화상을 입어 채턴후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아파트 관계자가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호수를 사용해 의자에 불을 가까스로 진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화상을 입은 75세의 남성은 나중에 화상 센터로 이송되었고 현재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칩 봉지가 불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는지 칩에 기름 성분이 많아 가연성이 높아 불이 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각 5일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어기고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해상 사격을 실시하자 한국군도 이에 대응해 해상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하에 사격훈련을 했습니다. 서북도서에 있는 해병부대가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6여단과 연평부대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 금강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입니다. 한국군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격을 도발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한 해상 사격 훈련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법안 2건에 대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한국 시각 5일 행사했습니다. 이 2건의 특검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제2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제거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실장에 전했습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2가지의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족을 제도권에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 관련 의혹이 계속되자 영부인 전담기구인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는데 대통령실은 이 약속을 지키려 설치하지 않았을 뿐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독하는 특별감찰관 역시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으로 확인된 김 여사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정상 외교에서의 일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 여사는 또 당분간 공식 일정, 즉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김 여사의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책이 곧 미국에서 출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출판사 틸다 웨이브는 BTS를 주인공으로 한 22쪽 분량의 만화책을 페임 시리즈 신작으로 오는 10일 출간합니다.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도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만화책은 2013년 데뷔 이후 청춘들에게 힘을 실어준 히트곡 캠페인과 함께 팝스타에서 군인으로 변신한 BTS를 그렸습니다. BTS 멤버 7명의 각각의 스토리도 담았습니다. 페임 BTS는 종이책과 디지털 두 형식으로 제작됐습니다. 페임 시리즈는 가수와 배우,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의 일대기를 만화로 소개하는 시리즈물입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월 5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